요즘 따라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다. 전화 한 통 찾아오느니 하나 없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예전 같던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새 나를 반기는 건 시계 바늘 소리와 냉장고의 낮은 진동뿐.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나이 들었고 똑같이 혼자 사는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늘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떡이라도 싸다 주는 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 들렀는데 한눈에 봐도 특별한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분 주위로 모여들더군요. 그분은 크게 웃지도 않았고 잘난 척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치 담갔다며 건네는 사람, 병원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에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자식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아도 사람 냄새가 사라진다면 그건 더 외롭고 더 허전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도 혼자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진짜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만의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누가 자랑을 해도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이 사람들을 조용히 끌어모읍니다. 이제부터 노후가 쓸쓸하지 않은 사람들의 작고 단단한 공통점들을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말투부터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노년의 외로움은 단지 사람 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언제나 말투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의 말에 그건 아니죠라고 자르는 분 옆에 또 앉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대로 말도 많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진 않아도 그런 생각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이런 말을 건네는 사람 옆엔 사람들이 자연스레 닿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습관. 이게 바로 공감적 말투입니다. 이런 사람 옆엔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전화도 다시 걸고 다음 주 약속도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둘째,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 자랑도 적당히 하고 고생 이야기도
짧게 끝냅니다. 내가 더 힘들었어. 나 땐 말이야로 이어지는 말투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그땐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런 말은 짧지만 강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존중해주는 표시가 되거든요. 셋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 얘기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도 남고 말한 본인에게도 따뜻한 감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은 결국 말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지속 여부는 의견 일치보다 감정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말을 누가 맞다 틀리다 따지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 보세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말투는 늘 뭔가를 정리하려는 말투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은 옳고 그름을 정리할 순 있어도 마음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공감적 말투는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래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그 순간 잘 참으셨네요.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많아지고 말은 짧아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지만 혼자 남겨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 시작은 말투에서부터 바뀝니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 마음에 남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엔 외로움이라는 말이 어쩐지 더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저 혼자 있는 걸 넘어서 나만 빠져 있는 기분,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느낌, 그게 바로 진짜 외로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서 누구는 늘 외롭다고 하고 누구는 하루하루가 꽤 괜찮다고 합니다. 이 차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이번엔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들 중 노후가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하신 분들의 공통된 습관과 마인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진 특징은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특징,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단지 가족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복지관에서 도예 수업을 듣는 김씨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주 수요일 도예 수업 가는 날엔 아침부터 설레. 같이 흙 만지고 수다 떨다 보면 마음이 싹 풀린다니까. 이 할머니는요, 어느 모임에서도 중심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조용하고 자기 얘기도 별로 안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할머니 옆에 앉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분이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말이 안 통해도 눈빛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그 자리에 꼭 나오십니다. 이 꾸준함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꼭 중심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나 하나쯤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게 외로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리는 하루가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에 사는 윤 씨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아이들 영어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세요. 처음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이 내 발음을 흉내내는 거 보면서 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윤 씨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기다려지는 존재라는 느낌에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외로움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만의 일상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소일거리, 산책, 독서, 심지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도 괜찮습니다. 아침 8시에 무조건 산책 나가 바람 맞고 들어오면 하루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이런 고정된 루틴이 있다는 건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도권의 표현입니다. 외로움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통제감이 없을 때 더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은 루틴은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네 번째,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말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곁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근데 그건 아니지 않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건 좀 유난이야. 이런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외롭지 않은 분들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투가 사람을 다시 불러오고 혼자가 되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분들은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카페를 가고, 혼자 전시회를 갑니다. 예전엔 나도 외식 혼자 못했어. 근데 지금은 나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편해. 이건 단순한 적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노후가 외롭지 않은 사람은 소속감이 있고 기다려지는 일이 있고 자기 루틴이 있으며 따뜻한 말투를 쓰고 혼자 있는 자신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후반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한 가지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습관과 생각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는 자라 집을 떠나고, 주변 이웃도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노후를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고요한 노후가 외로움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고요 속에서도 따뜻함을 누립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 답은 관계의 폭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야 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편히 말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더 중요해집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삶의 외로움을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고령자 연구소에서는 노후의 고립감을 줄여주는 요인에 대해 10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하루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무려 52%나 낮아졌다. 하루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안부 인사, 그것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자, 여기 두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김정순 할머니는 자녀도 다 출가하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죠.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거는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잤어? 오늘 반찬 뭐해? 짧은 통화지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관심, 위로, 일상의 공감. 반면 비슷한 나이의 박영희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늘 말없이 지냅니다. 딸은 출근하고 집엔 혼자 남아 TV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자기 마음을 나누려는 노력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먼저 전화를 걸고 짧은 인사라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음속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걸 꺼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양에서 줄어든다. 여러분도 오늘 단 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잘 지내요? 건강은 어때요? 이런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말이 내 외로움을 줄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공백 하나쯤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공백이 클수록 외로움은 쉽게 찾아오고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공백을 잘 채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눔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아. 근데 누구랑 밥을 같이 먹고 싶어질 때, 그때가 진짜 외로운 거야. 혼밥은 익숙해질 수 있어도 함께 나눌 대화가 없으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다. 그래서 노후를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보다 누군가와 연결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결의 첫 시작은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이따가 시장 가시나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말들이 단순히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오고 가면 동네 마실도 나가고 싶고 복지관도 가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감각. 그게 바로 외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아는 74세의 박재분 어르신은 매일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걷다가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 인사하고 골목의 고양이 밥 주는 사람과도 짧게 안부를 나눕니다. 날이 춥네요. 요즘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들은 별 뜻 없어 보여도 박 어르신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누구랑 꼭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고 또 누군가가 내게 미소를 줬다는 것, 그게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외로움이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노후에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이 오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는 바로 환대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여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맞장구 치는 공감, 자기 자랑보다 상대의 말을 더 많이 꺼내주는 배려, 이런 태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전화 한 통 더 오고 다음번 약속도 먼저 잡히고 어느 모임이든 중심에 앉게 됩니다. 단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붙잡고 외로움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요즘 사람들과 말 섞는 게 괜히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혹은 내 말이 괜히 부담될까봐 아예 먼저 연락을 꺼리게 되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단 한마디의 따뜻한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운명이 아니라 작은 연결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생활의 방식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아 보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변의 가족도 친구도 많은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일까요? 그 차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타인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한 복지관 상담실에서 72세 김경자 할머니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외롭냐고 물어요. 혼자 살아서 불쌍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난 안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에 나랑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 말이 뭉클했습니다. 김경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이 말을 처음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침묵 속에 살았고 그 침묵이 점점 자기 비난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그렇게 매일 자신을 탓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보는 눈이 차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답니다. 내 안에 내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느낌,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매일 아침에 내 안에 나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외로움을 뚫는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이기려 사람을 찾습니다. 약속을 만들고 전화를 돌리고 SNS에 글을 올리며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과 멀어진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끊긴 사람은 조금만 비어 있어도 두렵습니다. 조용한 집 안, 혼자 먹는 밥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흐르는 하루, 이런 것들이 쓸쓸함보다 불안함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잘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듣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그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자신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자신이 자기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생긴다. 이 말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사람은 세상과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문장 나에게 말을 거는 것.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어제보다 피곤한 것 같아 보여. 괜찮아? 그 말 사실 좀 상처였지. 참느라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고맙다, 나.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말을 걸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연결을 복원하는 첫걸음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긍정적 대화를 자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과 외로움 지수가 평균 36%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혼자만의 일상 의식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나만을 위한 음악, 플레이리스트, 밤마다 쓰는 하루 다이어리, 이런 사소한 루틴이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작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외로움을 차근차근 밀어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부재보다 자기 부재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의 친구가 되어야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변이 붐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를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스스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한 문장만 시작해 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 그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가 훨씬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쓸쓸했다면 그건 내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도 수고했어, 잘 버텼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진짜 시작은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도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